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과 혈전 발생의 연관성을 두고 며칠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방역 당국은 일단 백신 접종과 혈전 발생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백신 접종의 득실을 따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 미국에서 최근 시행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대규모 임상 시험에서도 백신이 혈전 형성 위험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났더라고요. 자, 일단은 혈전 자체가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혈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혈전이라는 게 피가 덩어리지면서 생기는 건데 오래 누워 있을 때도 이런 현상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유럽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에 인구 10만 명당 약 150명 정도의 혈전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유전적으로 혈전이 덜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인구 10만 명당 1년에 50명 정도로 혈전 발생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예. 네. 그런데 처음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이후에 뇌혈전이 생겼다는 사례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영국과 유럽에서 접종된 한 2천만 건 정도의 이 사례를 보면 뇌혈전이 보고된 사례는 18건에 해당합니다. 100만 명당 한 병 내외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 방역 당국은 매우 드물게 관찰된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후에 이 예상된 건수보다 뇌혈전이 더 많이 보고된 만큼 정밀 조사는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뇌혈전과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방역 당국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해당하는 증상이 발생하는 건수는 우리나라보다 약 3, 4배 정도 혈전증이 많이 발생하는 유럽의 보고에서조차 10만 명당 몇 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인근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 해당 검사는 충분히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뇌혈전이 생기게 되면 평소에는 겪어본 적이 없는 아주 극심한 두통이 관찰이 되고요. 또 예. 접종한 3일 이후에도 그 두통 증상이 계속 악화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네. 때문에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3일 이내에 진통제로도 조절이 안 되는 두통이 나타나거나 동시에 구토 혹은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의료기관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일단 정리해보면 발생 빈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고 또 백신 때문에 혈전이 생겼다는 확실한 근거가 아직 없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히려 이 코로나19가 혈전이나 혈액 응고와 같은 증상을 유발을 하는데 백신을 맞게 되면 이 코로나19로 인한 혈전증이 감소한다라는 유럽 의학청 발표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방역 당국은 그렇게 입장을 밝혔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걱정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백신을 먼저 접종을 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의 득실을 따져보게 되는데요. 일단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백신을 맞았을 때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과 또 백신을 맞지 않고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사망할 위험을 비교하면 후자가 더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예. 방역 당국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을 디자인할 때 이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한 결과 이분들에서의 안전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접종하실 것을 권장하는 것은 이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되었을 때 중증으로 진행하실 위험과 사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빨리 예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기저질환이 있어도 백신을 맞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방역 당국으로선 백신을 통해서 사망률을 낮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방역 당국의 브리핑에서는 좀 인상 깊은 이 백신 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10만 명 정도인데 네.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 현재와 같은 약 80%의 효과를 보인 백신을 미리 맞았다면 환자는 2만 명 정도로 줄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 네. 이 코로나19 사망률이 2%라고 보면 10만 명당 사망률은 2천 명이지만 확진자가 2만 명이라면 사망자도 400명으로 줄어서 1,500명의
목숨을 구했을 것이라고 백신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례를 들었는데요. 방역 당국은 전체 인구 절반이 2차 접종까지 마친 이스라엘의 경우 하루 10,000명 정도 발생하던 확진자가 현재 200명 수준으로 큰 폭으로 내렸다면서 백신 효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네. 결국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은 피해야겠고 또 방역 당국 역시 백신에 대한 정보를 언제든지 투명하게 공개할 노력도 이어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